필지를 나눠서 파는 거는 이제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방식이고, 최근에는 하나의 큰 땅에 지분으로 땅을 사게 만듭니다. 그 땅의 주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안녕하세요. 예,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재미만을 위해서 하진 않고 저희가 무언가 투자 수익을 벌어보기 위해서 하는 걸 겁니다. 진짜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1년에 땅 부자 300명을 만나면서 자산이 1000억대인 땅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공통점을 찾아서 비결을 정리해 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1000억 땅 부자들의 토지 투자 시크릿의 공동저자인 윤만 작가님과 김성환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은 만큼 부동산으로 좀 더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고자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평소에 무슨 일을 하시길래 두 분이 이제 땅 부자들을 1년에 300명이나 만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땅 무슨 땅을 운영하고 있는 윤만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토지를 계약하고 매매하고 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내용을 담은 책 토지 투자 시크릿 요번에 출간이 되었고요. 또 작가 윤만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현지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토지 중개, 사업 부지 같은 걸 찾고 있고 중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높은 분들, 자산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배운 것들을 책으로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출간까지 하게 됐습니다. 토지는 돈을 이미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투자처 같은데 최소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토지 투자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겪는 토지들의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커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에 매입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토지는 돈이 많아야만 살 수 있다는 편견이 있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1, 2억 선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요. 필지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좀 적은 것들은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땅 투자를 좀 망설이는 이유는 각종 규제나 인허가에 대한 복잡한 사정을 잘 모를 뿐더러 판도성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땅 투자에 필요한 실력이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가 이제 다달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투자는 아니고요. 환금할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본인이 반드시 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발 호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상대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이제 매수인들이 지금 매입을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엔 매도자가 되기 때문에 내 땅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 시장에 계속 그런 매도자들이 형성되고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초보 투자자 혹은 소액 투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현장에 많이 가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분위기도 많이 보고 이제 부동산도 들어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실거래가 되는 이제 거래량이나 금액 같은 것들도 이제 평가를 해보면서 전망이나 현재 시세 같은 것들 그런 걸 가늠해 볼 수 있으면 정보나 실력이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 부자일수록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그냥 이 땅 좋은 땅이니까 사자라고 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잡고 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땅 부자분들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땅인지 아닌지는 어떤 걸 판단 기준으로 잡으시나요? 일단은 현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가장 민감하게 보세요. 근데 현장에 매일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토지 시장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단순합니다. 현장에 와서 지금 땅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매물 나온 게 많이 있나요? 이 정도의 질문만 해봐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매물 좀 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좋은 땅이 막 많고 좋은 땅이란 거는 땅의 모양도 예쁘고 도로랑도 잘 붙어 있고 톨게이트나 지하철 역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땅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시장은 사실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 땅들이 빨리빨리 안 팔리기 때문에 매물이 많다는 거고 현장에 갔을 때 매물 좀 볼 게 있을까요? 하면은 전화번호만 적으시고 좋은 게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이런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값이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 투자할 때 이제 개발하는 영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한번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질의를 하면 대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게 여러 부처들에 대한 동의를 다 받을 수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로과, 수질 뭐 관련하는 과 이런 여러 과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제 확언해주지 못하고 여러 부서를 가봐라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토목 설계하는 사무실에 가서 정확한 답을 듣고 나서 투자에 임해야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려는 땅 주변에 있는 토목 사무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게 좋고, 그 해당 지역의 관공서 앞에 있는 건축사무소나 토목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땅이 개발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현장에 계신 그 인허가를 일을 하시는 토목사무소 그 사장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배수로라든가 뭐 도로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허가가 날 것 같다라고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 과정을 그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책임감 있게 좀 정보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품을 제일 많이 파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버는 건데 뭐 토목사무소 몇 군데 더 발품 파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많이 다니시고 내 땅 주변에 있는 곳을 다니셔라.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인허가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 담당자랑 유대관계가 좀 있는 지역 토목사무소를 네. 꼭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땅은 사실 비싼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공동투자 형태로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땅을 공동투자할 때 보통 이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땅을 공동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좀 어떤 것들? 좋은 땅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한데 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인끼리 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살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매도하는 시점에 꼭 트러블이 생깁니다. 땅값이 뭐 떨어졌다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땅값이 올라도 이제 싸움이 나요. 예를 들어서 A, B 두 분이 하나의 땅을 같이 사셨는데 한 뭐 몇 년이 흘렀는데 땅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분은 그때 마침 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뭐 결혼을 할 때가 됐다라던가, 그래서 아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죠. 아빠가 옛날에 땅 사놓은 거 있는데 걱정 마, 많이 올랐어, 너 전셋집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깨도 으쓱해하고 계시고, 근데 땅을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산 B 이분은 또 그동안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계속 땅값이 오르는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때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동으로 매수를 하실 때에는 매수를 하는 시점에 애초에 서로 어느 정도 좀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년 후에 시세에 맞춰서 팔겠다라던가, 수익률 한 150%를 달성하면 그때쯤에 팔겠다라던가, 이왕이면 그냥 구두로 하는 약속보다는 뭐 이렇게 종이에 뭐 몇 줄이라도 써서 서면으로 약속을 해두면은 트러블을 좀 최소한 줄일 수 있고, 뭐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를 쪼개서 이제 나눠 파는 걸 사다가 뭐 맹지를 사다든지 아니면 뭐 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면 좋은 방법이 있나요? 필지를 나눠서 파는 거는 이제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방식이고, 최근에는 하나의 큰 땅에 지분으로 땅을 사게 만듭니다. 내가 가져온 예산에 맞게끔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도 땅을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000평짜리 땅에 뭐 30평 땅을 사는 겁니다 하면은 일단 나도 30평 땅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땅의 주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체 뭐 일부, 1%, 2%의 그냥 지분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팔아서 수익을 낸다던가 할 때 그 많은 토지주의 동의를 다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애초에 살 때도 그 지역의 시세에 맞게 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예산만큼의 땅을 산다라는 생각만 있지 내가 한 평에 얼마라는 그 개념이 좀 흐려집니다. 실제로 시세를 보면은 그 주변 지역 시세에 막 5배, 막 10배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막 10년이 흘렀는데도 그 10년 흐른 후에 시세도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등기부 등본 같은 거를 임야 큰 땅을 떼보면은 땅 주인이 막 60명, 80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렇게 700원 결제하고 딱 프린트를 하면은 계속 나옵니다. 주인이 계속 나와요. 막 미국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도, 제주도, 서울, 강원도 계속 나와요. 실제로 팔아드리려고 현장 사무소 소장님이 막 편지 60군데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공 확률은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같은 데서 전화가 와서 좋은 땅 있습니다. 이런 영업 전화죠. 영업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내가 한 필지를 온전히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큰 땅에 지분만 사는 것인가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은 그래도 최소한 기획부동산에 당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피해는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보통은 지인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친구한테, 뭐 친척한테 이런 예. 식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건의받은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럼 당연히 맞겠거니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 그 개발이 실제 진행되는 개발인지 판단을 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런 개발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 판단하고 투자하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러 갈 때 임장을 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땅 같은 경우를 임장하러 갈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나요? 현장에 갔을 때 중개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는 것은 곧 몇 년 후에 내가 수익을 낼 때 내가 브리핑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팔기 좋은 땅이 사실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팔기 좋은 땅은 실제로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실제로 개발하는 곳에 펜스가 이렇게 보일 정도의 땅이라면은 내가 몇 년 후에 수익이 낼 때는 그 펜스 뒤에 철골이 올라가고 있고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눈에 보일 정도의 실제 개발지와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매물 자체는 어느 지역에도 많아요. 근데 팔기 좋은 땅이 소수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현장에서 좀 위치도 좋고 시세보다 가격도 괜찮고 이제 좋은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살까요? 부동산 중개사 본인부터가 욕심날 것 맞아요. 같아요. 현장에 부동산을 잘 아시는 이장님이라던가 예. 중개사무소 소장님이라든가 뭐 중개사무소 근무하시는 실장님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정보가 빨리 예. 가겠죠. 그분들이 사실 실제로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땅이라는 게 비싼 거잖아요. 사실 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거든요. 예. 그래서 땅을 무한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땅 투자를 직접 또 하시지만 또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우는 아이 젖준다라고 맨날 찾아오시는 분, 귀찮게 하시는 분, 좋은 땅 나오면 그분 얼굴이 생각납니다. 예. 그분, 귀찮아. 그래서 연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좋은 땅을 사갑니다. 수익을 단기에 많이 낼 수 있는 땅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돈 버는 건 힘든 거예요. 회사를 평생 다니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현장 다니고 뭐 시청 다니고 토목사무소 다니고 이런 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수익률, 그런 보물 같은 매물을 내가 이제 기회를 얻어서 탁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장에 답이 있고 발품 파는 것에 답이 있고 중개사무소 소장님에게 확실한 나에 대한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올 때마다 커피 사오시는 분, 이분들이 사실 기억에 납니다. 작은 팁이지만 내 재산을 정말 많이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또 네. 큰 정보기도 한 거예요. 부동산 지난 2, 3년 동안 워낙 가릴 것 없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파는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 신도시나 그 산업단지 같은 거에 개발 계획이 발표하는 시점이 있어요. 계획 발표 시점에 들어가면은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또 리스크도 큽니다. 개발 자체가 엎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로 좀 어느 정도 좀 배짱 있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때 들어가시는 거고 이제 삽을 뜬다고 하죠. 신도시에 착공을 하는 시점. 착공을 하고 삽을 떴으면 결국에는 완성은 돼요. 지연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삽을 뜨고 나서부터 분양을 하는 시점 그 사이가 있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기업이 입주가 될 건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올 건지 주민이 몇 세대가 들어올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하려고 하면서 큰 대기업이 여기 들어온다 막 소문도 돌고 그런 시점 착공과 분양하는 그 사이 시점 정도가 한 주식으로 치면 한 무릎에서 한 허리 중간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 들어와서 분양을 하고 건물에 올라가서 막 입주를 하려는 그런 시점 그때 좀 빠져나오는 주식으로 치면 한 어깨 약간 위 정도? 네. 예, 그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수익률도 볼 수 있으면서 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땅 투자 촬영 시점 기준으로 좀 매력적인 토지 투자처를 한번 꼽아주실 수 있나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예요. 화성시의 동측에는 동탄, 병점이 있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화성시 중간 쪽에 뭐 향남이나 남양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또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되었고, 지금 가장 활발한 곳은 화성시의 서부 쪽 송산 그린시티라는 신도시입니다. 전체가 1,700만 평이고요. 그 안쪽에 주거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80만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테마파크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안산선과 서해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몇 년 후면 개통을 합니다. 화성의 서부권이 지금까지 좀 낙후됐던 게 서울권과의 철도 연결이 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버스로 다니고 뭐 고속도로도 좀 이렇게 좀 인천 쪽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만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전국에서 그런 땅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신도시 개발지 주변을 이렇게 사고 또 수익을 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화성 서부권,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있는 뭐 송산면, 뭐 마도면,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면단이죠. 네. 이제 그런 곳에 투자를 하러 좀 많이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 안성, 뭐 용인, 뭐 개발이 많이 된 곳들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던 분들도 지금 이쪽에 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손님이 많은 곳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좀 크게 보면 이제 경북권 지역들이 거의 다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경북권에서 남아있는 지역들은 안성 정도 혹은 평택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경북권에 있던 도로, 철도 일자리가 서해안권에 그대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권에 신설되는 이런 일자리들 주변에 있는 말씀해주신 화성이라든지 혹은 평택의 서부 지역, 혹은 천안, 아산 이런 지역까지 이제 결국에는 많은 돈, 많은 개발들이 몰리는 지역이 서해안권이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화성과 평택이라는 지역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경북권과 서해안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의 이제 경북권이 동탄 신도시고, 평택의 경북권이 이제 고덕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들은 이제 화성과 평택 서부 지역이 선행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이제 검색해 보다 보면 서부 지역이 똑같이 닮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서부 지역에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 IC, 철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동탄 그리고 화성의 고덕의 모습을 이제 계속 닮아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토지 투자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상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부동산 쪽에서도 아파트도 있고 상가, 뭐 꼬마 빌딩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토지 시장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수익률 면에서 토지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토지 투자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문가를 잘 만나면 도움을 받아서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토지, 아니면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토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지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뭐 신간이 출간이 되었어요. 이 안에 땅을 사는데 실제로 필요한 그런 테크닉들, 부동산 사무소 소장님과의 그 유대 관계를 잘 맺는 뭐 그런 팁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현장 답사할 때 필요한 팁들도 이 안에 다 담았고요. 그리고 땅을 사러 오는 부자들, 자산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인간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그런 자기 개발이 되고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정말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토지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좀 올리고 30대, 40대 젊은 투자자들이 이제 토지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시면 토지만큼 좀 안전한 시장이 없다라는 것도 체감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유동성이 큰 자산들과 안정성이 큰 자산을 이제 병행하면서 투자하시면 보다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땅 부자 1년에 300명 이상을 만나보고 알짜배기 경험을 다 이 책에 녹여주신 윤만 작가님과 김성환 소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주식이 힘들 때는 다른 대치 투자처를 찾아서 저희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